제가 갱년기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전국에서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오세요. 자꾸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런 변화들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좀 딱딱해져요. 뼈가 똥강 부러지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폐경 후에 몸이 변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갱년기 증상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보면 산부인과는 보통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젊은 환자들을 많이 보거든요. 20대, 30대 이제 임신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성생활을 시작해서 지렴이 있다든지 방광염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제 환자군은요. 40대 중후반에서 50대 그리고 60대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갱년기에 접어드셨거나 아니면 이제 갱년기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넘어가신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어요. 뭐 증상에 대한 컴플레인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내가 극복을 했는지,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갱년기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전국에서 갱년기 증상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성된 환자군을 가지고 제가 또 많은 대화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옵션들을 드리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좋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거는 폐경 후에 몸이 변하게 되는 원인, 폐경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겪게 되는 내 인생 처음 겪어보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폐경이 된다는 거는요, 그냥 생리를 안 한다,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생리를 안 한다는 거는 이제 결과적인 개념이죠. 내가 호르몬이 떨어지고 더 이상 배란을 하지 않게 된 그 상태가 생리가 없어지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매달 하던 생리가 뚝 끊기고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기가 자꾸 줄어들어요. 원래 저는 28일 주기였는데 25일 됐다가 지금 22일 주기로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기가 점점 늘어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많죠. 저 원래 한 달에 한 번 따박따박 했는데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늘어져서 한 1년 정도는 2-3달 간격으로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리 주기가 좀 불순해지면서 증상들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다가 안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는 뭔가 이상해요 라고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증상을 겪게 되는 시점은요, 생리를 하는 분들도 이 증상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생리가 끊기고 나서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끊기고 나서 괜찮다가 2-3년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타나는 시점이 다 달라요. 생리를 안 하고 나서 나는 갱년기 증상 하나도 없고 잘 살았는데 하시던 분들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5년 뒤에 갑자기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제 40대 초중반이다, 미래를 좀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이상했는데 이게 갱년기 증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도 있고요. 프로게스테론도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생리 불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난소가 있죠. 난소 안에 내가 평생 배란될 난자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계속해서 생성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거에서 배란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떨어졌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랬을 때 폐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되었을 때는 배란이 뜨문뜨문 일어나기도 하고요,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요, 출혈이 이상한 형태로 막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때는 호르몬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완전 롤러코스터입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해주는 역할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리를 하게 되는 거, 생식과 연관되는 거, 임신할 수 있는 거, 이런 것과는 별개로 여성의 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영향들을 주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길잖아요. 그게 여성 호르몬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성 호르몬 치료요법을 사용을 하셨던 분들이 하지 않았던 분들에 비해서 5년 이상 사용을 했을 때 수명이 비교적 더 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겠지만 실제로 여성 호르몬은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뼈에 영향을 주는 게 있고요, 뇌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에도 영향을 주고 피부 이런 쪽에도 다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골다공증이 시작되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여성 호르몬은 뼈를 보호하는 효과도 가지고요. 뼈는 계속해서 생성과 파괴가 반복되는 조직이거든요. 그냥 딱딱하게 플라스틱처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없어지고 어떤 부분은 새로 생기고 이게 돼야 되는데 여성 호르몬이 이제 골 생성을 촉진하고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골 파괴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골다공증으로 급격하게 진행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골다공증 때문에 보통 뼈마디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골다공증은 통증이 없습니다. 모르세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나는 뼈마디가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것보다는 근육이나 인대에 긴장감이 더 많아지면서 혹은 뭐 붓기가 더 생기면서 그거를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검사를 해보셔야만 알 수 있는 거고요.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는 내가 아무리 진행돼도 통증이라든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넘어졌을 때 뼈가 똥강 부러지는 이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에 영향을 미쳐요. 혈관은 적당한 탄력이 있는 게 좋거든요. 동맥이나 정맥이나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탄력이 있어야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고요. 그리고 몸 구석구석으로 혈류가 잘 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요. 혈관이 조금 경직된다고 해야 되나? 좀 딱딱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압력이 가도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혈압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더더욱 이런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치매와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노화가 영향을 미치는 거, 여성 호르몬이 영향을 미치는 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했는 군에서 치매의 그런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혈전이랑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혈전을 생기게 만든다든지 혈액순환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에는 오히려 치매를 더 발생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피부도 뭔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한 느낌, 잔주름이 많이 생겨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피부의 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지면서 얼굴뿐만이 아니라 몸도 뭔가 처지고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겪으세요. 그리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체중이 쉽게 늘어요. 이게 대사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좀 는다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생 동안 운동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분들도 너무 많아요.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 평소 때 근육량이 부족하시던 분들은 갱년기가 되면서 급격하게 체중이 늘어납니다. 내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사는데 체중이 자꾸 늘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뒤늦게 운동을 해도 그게 내가 살찌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살이 찌는데 어디에 찌느냐? 복부에 쪄요. 이게 뱃살이 늘어나는 게 가장 안 좋잖아요. 콜레스테롤 같이 올라갑니다. 갱년기가 되면서 체중이 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저는 약 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아까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고혈압도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필드에서 직접 겪는 거는 고혈압이 생기는 여성분들보다 고지혈증이 생기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들었다. 그래서 나는 스타틴을 시작했다.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어제 시작했어요. 아니면 뭐 건강검진을 했는데 높아서 약을 먹어야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한 반 정도는 같이 드시고 있는 것 같아요. 체중 조절이 좀 잘 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옷이 안 맞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속이 상하죠. 이게 이제 건강상의 문제들도 같이 일으키니까 체중이 늘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이제 더 불편하기 때문에 운동을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붓기가 자꾸 부어요. 내가 뭐 불편해요. 이런 분들 많아집니다. 붓기가 더 부으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기 직전에 다리라든지 발이라든지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는 손을 이렇게 쥐려고 하면 주먹 쥐는 게 안 돼요. 뻐근합니다.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온몸이 좀 뻣뻣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긴장도가 높아지고 그런 유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 붓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됩니다. 원래 내가 잘 부어 이런 분들은 더 심하실 거고요. 짠 거 많이 드시는 식습관 있는 분들 더 그럴 거고요. 내가 평소 때는 붓지 않았는데 갱년기 되면서 붓기 시작해서
시작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을 좀 보충을 해주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몸이 좀 안 좋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근육량을 확보를 하지 않으시면 계속 붓는 거는 반복이 되고요. 자꾸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런 변화들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마른 분들은 초반에 겪으시고요.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좀 후반에 겪으실 수 있는데 질 건조 때문에 내가 성생활이 잘 안 돼요. 감각이 떨어지고요. 물이 안 나옵니다. 뻑뻑하게 불편하기 시작해서 점점 갈수록 아파요. 그러면 나도 기분이 안 좋고 상대도 불편하고 점점 부부 생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 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하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권하는 거는 운동이고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가장 좋고요. 문제가 생긴 후라도 운동을 해야만 해결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동을 금지하는 경우는 몸이 너무 안 좋은 경우,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의사와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하신 후에 어느 정도 몸 상태가 회복이 되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생활의 불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변화한다는 거는 내 몸의 굉장히 큰 부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이상한 느낌들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나만 겪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 이제 처음 겪으니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데 같은 증상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판단이 되시면 꼭 병원을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꼭 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고요. 내가 뭐 호르몬제는 안 먹고 싶어요. 뭐 나는 주사는 안 맞고 싶어요. 나는 뭐 될 수 있으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이 있고요. 운동을 어떻게 할 건지, 식습관을 어떻게 할 건지, 내 식습관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신적인 변화, 기분적인 거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